오늘은 한국인 유방암의 현 주소를 유방암의 발생과 예후에 맞추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유방암의 국제적 현황하고 한국 유방암 현황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는 2022년 통계이며 침륜성 유방암만을 대상으로 한 보고입니다. 한국의 유방암 현 주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 세계적으로 유방암의 발생과 사망률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2022년 세계 여성암 발생 현황을 보시면 여성암 중 유방암이 가장 흔하게 진단된 암입니다. 2022년 한 해에 약 230만 명의 환자가 침륜성 유방암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이는 여성암의 23.8%에 해당합니다. 같은 해 우리나라에서는 24,772명이 침륜성 유방암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색이 진할수록 발생률이 높은 지역인데요. 대체적으로 이른바 선진국일수록 발생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령 표준화 발생률은 각 연령군에 해당하는 표준 인구의 비율을 가중치로 주어 산출하는 방법인데 지역이나 시기에 따른 연령 구조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한국에서는 2022년 연령 보정 여성 인구 10만 명당 61.5명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앞에서 발생률을 보았고요. 이번에는 사망률을 보겠습니다. 유방암은 여성에게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암이면서 또한 암으로 사망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2022년 전 세계에서 약 66만 6천 명이 유방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는 암으로 사망한 여성 중에 약 15.4%를 차지합니다. 같은 해 한국에서는 2,913명이 유방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여성암으로 사망한 환자 중 약 8%에 해당됩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아까하고는 다르게 색이 진할수록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것인데 이 사망률은 아까하고 좀 반대로 되신 거를 좀 눈치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는 선진국에서 발생률이 높은데 사망률은 지금 이른바 선진국이 아닌 나라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유방암 환자 수의 증가에 따라서 인구당 유방암에 의한 사망 환자 수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기준 한국의 유방암 연령 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8명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해 미국의 12.2명, 영국의 14명, 일본의 9.7명인데 비하여서 다소 낮은 편입니다. 앞에 두 슬라이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유방암 발생률은 인간 개발 지수가 높은 이른바 선진국에서 높으나 사망률은 그와 반대로 선진국 외 국가에서 높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세계적으로는 인구 10만 명당 46.8명이 유방암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비하여 한국에서는 61.5명이 유방암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전 세계적으로 12.7명이 사망하였으며 한국에서는 5.8명이 유방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상황과 비교하여 볼 때 한국의 유방암 발생률은 높은 편에 속하고 사망률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에 대한 원인은 아마도 유방암 검진 활성화로 인한 조기 진단의 증가와 표준 치료가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한국 유방암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여성 유방암의 연도별 발생 추이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연간 발생하는 유방암 환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를 하였습니다. 2000년 침륜성 유방암 환자는 5,848명, 3피 내암 환자는 389명으로 총 6,23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침륜성 유방암이 28,720명, 3피 내암 환자가 5,908명으로 전체 환자 수는 34,628명이 보고되어 처음으로 연간 3만 명을 넘었습니다. 2000년에 비하면 21년 사이에 5.6배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 인구 10만 명단의 조 발생률의 변화도 동일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2021년 여성 인구 10만 명당 134.5명의 여성이 유방암으로 진단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방암 발생 증가 원인을 확실히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서구화된 식생활과 비만율의 증가, 늦은 결혼과 출산율 저하, 수유 감소 등의 생활 문화의 변화와 유방암 검진 사업의 활성화, 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의 증가 등이 그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다른 주요 암의 발생률과 같이 비교를 하여 보겠습니다.
아까 보신 전 세계 추세와 같이 한국에서도 유방암은 2021년 여성에게 발생한 암 중 가장 흔한 암입니다. 대장암, 위암, 자궁경부암, 간암 등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같은 기간 유방암, 갑상선암, 폐암은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방암의 발생률 증가 속도는 주요 암 중 가장 높습니다. 유방암이 많이 발생하는 나이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의 진단시 중앙 나이는 53.4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유방암 환자가 40대에서 50대 사이에 진단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기간 가장 어린 유방암의 환자의 나이는 17세였고 가장 연세가 많은 분의 나이는 98세였습니다. 더하여 유방암 환자의 중간 나이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유방암으로 진단받는 환자들의 나이가 이게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0년 46.9세였던 중간 나이가 2021년 53.4세가 되면서 20년 동안 약 6.5세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유방암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17.8%는 연기 유방암이었으며 47.8%는 일기 유방암이었습니다. 2기는 27.3%, 3기는 6.2%, 4기는 6.9%였습니다. 비교적 예후가 좋은 연기와 일기 유방암 환자를 합치면 전체 환자의 65.6% 정도로 많은 환자가 조기에 진단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과거의 보고와 비교하여 보면 유방암 병기 연기와 일기 환자의 비율은 2002년 38.1%에서 2021년 65.6%까지 점차 증가하였습니다. 조기 유방암 환자의 비율이 과거에 비하여 점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는 주된 요인이 유방암 검진의 활성화 사업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유방암의 수술은 유방 전체를 제거하는 유방 전절제술과 부분만을 절제하여 환자 자신의 유방을 보존하는 유방 부분 절제술로 크게 구분됩니다. 연도별 유방암 수술 방법을 보면 2002년에는 유방 전절제술이 61.3% 진행되다가 2006년에는 두 수술 방법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유방 부분 절제술이 점차 증가하여 2010년부터는 전체 환자의 60% 이상이 유방 부분 절제술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즉 유방암으로 진단되더라도 반수를 넘는 환자가 자신의 유방을 보존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사망암 유방암 환자는 인구 10만 명당 10.6명입니다. 이 그래프는 앞에 세계 현황과의 비교에 나오는 사망자 수하고 좀 다른데요. 이는 앞에 세계 현황은 그 침륜성 유방암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또한 연령 표준화 사망률을 적용한 통계 방법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그래프는 침륜성 유방암과 상피내암이 같이 포함되었고 연령 보정을 하지 않는 조사망률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 환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유방암 발생이 증가하여 인구당 유방암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것이 그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유방암의 진단 및 예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 건강검진은 유방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40세에서 69세 무증상의 여성에게서 유방 촬영술을 이용한 검진군은 검진을 시행하지 않은 쪽과 비교하면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약 19%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국유방암학회, 국립암센터,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등의 관련 학회 및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 유방암 검진 권고안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0에서 69세 무증상 여성을 대상으로 유방 촬영술을 이용한 유방암 검진을 2년마다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70세 이상에서 유방 촬영술을 이용한 유방암 검진은 개인별 위험도에 대한 임상적 판단과 수검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참고로 검진은 무증상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만져지는 혹이 있거나 유두 분비물 등의 증상이 있으면 임상의의 진찰을 바로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유방암을 국가암검진 사업으로 지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국가암관리사업본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암 검진율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20년 수검률은 일시 감소하였는데 이는 아마도 코비드-19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한국유방암학회 연령별 조기검진 권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30세 이후에는 매월 유방 자가검진을 시행하며 35세 이후에는 2년 간격 의사에 의한 검진을 추천합니다. 40세 이후에는 1, 2년 간격의 임상진찰과 유방 촬영을 권고하고 있으며 고위험군은 의사와 상담하여 검진 기간을 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가암검진 사업에서는 유방암 검진을 받는 수검자에게 유방암과 관련된 몇 가지 문진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의 경우 초경이 빠를수록 발병이 많아질 수 있다는 연관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세 이전 초경을 한 여성의 비율은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점차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0년 3.6%였던 12세 이상 초경 여성의 비율은 2021년 13.5%까지 급속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을 하지 않거나 첫 출산 연령이 늦어질수록 유방암의 위험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 유방암 국가 암검진을 받은 여성 중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의 비율 역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미래에도 유방암의 발생은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이상 현재 한국의 유방암 현황에 대해서 근본 발간된 유방암 백서를 기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이제 아까 잠깐 코멘트 주신 것이 있어서요. 저희가 백서를 낼 때는 여러 기관에서 주신 통계를 기본으로 해서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프마다 조금씩 연도와 그다음에 심윤성 유방암이 포함이 되었는가, 포함이 되지 않았는가, 그다음에 통계에 따라서 이게 연령 표준을 시행을 하였는가, 아니면 그냥 조사망률이나 아니면 조발생률을 가지고 보고를 하였는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한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서 그 백서의 앞장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 과장님,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유방암 백서 내용을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백서는 얼마마다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근데 사실 지금 완전히 정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부지런히 만들 때는 1년에 나올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2년,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좀 업무 과다에 치이거나 그럴 때는 3년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은 사실 이런 백서가 그 이제 암에 대해서 또는 질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많은 국민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되거든요. 내가 유방암에 걸렸다고 하면 유방암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그리고 치료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제대로 잘 전달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백서를 이렇게 유방암학회 같은 권위 있는 학회에서 백서를 만들 때는 언론 단체와도 기자들과 함께 이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꼭 참여해 주십시오. 저희가 연락드려서 참여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저 플로에서 질문 하나. 예, 조선일보 의학 전문기자 김출중인데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지금 30대, 20대, 심지어 20대도 환자가 많은데 그 유방암 검진은 40세부터 유방 촬영술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30대도 환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좀 딜레마일 것 같은데 이 40세부터 시작하는 유방 촬영술 검진을 좀 아래로, 한국에서는 좀 특수하니까 좀 아래로 좀 낮춰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실제로 30세 환자들이 30대 환자들이 병기가 좀 높게 나온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40대보다 그렇다는 거는 유방 촬영술의 검진이 좀 늦어서 그런 건 아닌지 뭐 그런 거에 대한 학회에서 무슨 논의는 없나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문제는 이게 검사라는 것이 전혀 해가 없는 게 아니고요. 환자들이 방사선을 또 받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비용 효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많은 환자 수를 전체를 다 찍어서 그 중에서 이제
득을 보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필요 없는 검사를 하고 솔직히 이제 이게 굉장히 아픈 검사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병원에서 하는 검사 중에서 가장 아픈 몇 가지 손에 꼽히는 검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뭘 생각하시면 되시면 될까 하면은요. 치과를 애들 계속 가서 계속 뭐 이제 조금이라도 문제 생길 때마다 막 아프게 하고 그러다 보면 아예 가기가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비용 대비 효과. 이 나이 때 검사를 했을 때 과연 몇 퍼센트의 환자분들이 진단을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생존율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향상을 시킬 수 있는가가 검진에서는 좀 다를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가족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증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본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초경이 너무 빠르거나 여러 가지 이제 고위험 아까 얘기 드렸던 고위험군 환자에서는 그거는 임상의하고 언제 시작할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 간격으로 할지는 다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젊은 연령을 이제 포함시키게 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런 검진을 해서 몇 명을 그럼 살릴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걸 따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젊은 사람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 없이 수만 명을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아까 이제 비용도 문제지만 이 검진을 했을 때 이제 여성이 얻게 되는 이제 해가 뭐 방사선도 있지만 검진이 음성으로 나왔다 그래도 또 양성에 또 의심되는 소견이 있고 조직 검사를 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갖게 된 이제 불안감이나 이런 이제 네거티브한 측면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이 이제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 그 검진 나이를 50세로 올렸다가 다시 40세로 낮추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임상 시험을 통해서 이게 그 검진한 것이 서바이벌 개인이 있다는 것이 입증돼야지만 이제 검진을 우리가 권고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쉽지 않은 얘기고 젊은 사람들을 이제 많이 포함시키게 되면 그걸로 이제 득을 얻는 사람은 적은데 거꾸로 이제 해가 되는 네거티브한 측면이 더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